네, 여러분, 이제 5단원 기출문제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강이에요.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2번. 좀 나온 적이 많이 없던 나라들이 좀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새 국가의 국장에 대한 것이다. 국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상징, 뭐 깃발 같은 데 이렇게 쓰기도 하는 그런 장식물입니다. 자, 다 나라가 있고, 모로코,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나라 하나씩 보죠. 자, 가나라에는 지금 보니까 일단 밑줄 그어져 있는 게 아랄해, 그 다음에 아무다리아강, 시르다리아강. 우리가 아랄해는 배운 적이 있죠. 아랄해는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죠 호수인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은 스탄이 붙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 중에 아마 이게 우즈베키스탄 에 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번, 여기는 밑줄 그어진 게 아틀라스 산맥이네요. 아틀라스 산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로코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번을 보니까 여기는 자 남은 게 이제 이스라엘 뿐이니까 이스라엘 보면 유대인요, 이스라엘 민족 그죠,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성지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다 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일대는 사막화 지역의 사례 지역이다. 자, 아랄해는 중요한 그죠 사막화 사례 지역이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아틀라스 산맥은 시원생대의 지각운동, 시원생대 지각운동으로 안정육괴가 생겨났죠. 그죠? 여기는 신기 조산되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그죠? 신생대, 이럴 때 형성된 거죠.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의 성지가 모두 있다. 예, 요거 중요하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혹시 요거 이름까지 알면 조금 더 심화되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슬픔을 상징했던 통곡의 벽, 요거 유대교입니다. 요거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바위의 도움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슬람교. 그 다음에 성묘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모교 또는 카톨릭에서는 주님 무덤 성당 같은 곳이에요. 예, 요게 크리스트교죠. 개 세 개의 성지가 모두 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중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 우리가 요거 잘 모르기는 해도 모로코랑 이스라엘은 백지도 떠올려 봤을 때 우즈베키스탄보다 상당히 국토가 작았던 걸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뭐 이미 답은 나와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문제로 가죠. 자, 21년 수능. 자, 여기도 보니까 이제 나라를 지도에서 찾는 건데 하나씩 보죠. 자, 가번은 우리가 그 국기만 보고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죠? 밑에 설명을 봐도 이슬람교의 최대 성지 메카잖아요. 그죠? 메카가 있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나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라 이름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위치를 보면 압니다. 사하라 사막 남부. 사하라 사막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하라 사막 하면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잖아요. 그죠? 사하라 사막의 남쪽에 위치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요 사막기후 지역의 남쪽. 그래서 여기는 아마 모르긴 모르는데 A 나라일 것 같아요. 자, A 나라의 이름은 니제르입니다. 니제르. 자, 그 다음에 다번은 자, 유르트를 형상화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유르트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요게 똑같이 게르랑 똑같이 생겼는데 나라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여기는 키르기스 공화국, 그죠?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스가 한번 수능에 나온 적이 있다, 요거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 연결해 보면 B, 그 다음에 이제 가번이 B, 나번이 A, 다번이 C 되겠습니다. 그죠? B,
A, C 맞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죠. 자, 요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수능 6번. 자, 자료는 가다와 EU 간의 무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사우디, 이집트, 튀르키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나라가 나와 있고 유럽연합과의 어떤 거래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에서 나가는 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보시면 유럽연합에서 나가는 건 전부 기계전자예요. 유럽연합에서 나가는 건 다 보니까 기계전자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나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유럽연합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단 가 나라를 보니까 가 나라는 대부분 에너지 자원이 들어가고 있네요. 에너지 자원이 들어가는 비율이 무려 81.4%나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나 나라도 보니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비중이 34.4%니까 조금 낮아요. 그죠? 아, 에너지 자원이 두 개가 들어가고 운송 장비가 20%인 나라가 있네요. 뭔가 자동차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유럽연합으로 자동차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튀르키예죠. 그죠? 튀르키예는 제조업 위주의 어떤 그 국가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흔치 않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이고 특히나 유럽 자동차 회사들,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튀르키예에 공장을 많이 세웠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규모도 크죠. 다른 데보다 무역 규모도 크고 운송 장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사우디와 이집트인데요. 우리 구분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어떤 대부분의 수출 수입을 에너지 자원이 담당하고 있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죠. 무역 규모도 나번보다 크고 에너지 자원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 그 다음이 이집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우디, 이집트, 튀르키예 놓고 보겠습니다. 이집트에는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가 있다. 우리 요거 백지도 학습하면서 배웠었죠. 그죠? 이집트와 이제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 그죠? 수에즈 운하 이집트에 있다. 맞고요.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봅시다. 룹 알 할리 사막.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막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요거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에 있는 거 아니고요. 일단 그럼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근데 우리 요거 알고 있잖아요. 튀르키예는 지중해성 기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아니고 사막이 펼쳐져 있다. 요 설명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우디는 이집트보다 국내 총생산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1차 산업이라는 건 농사 짓는 건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국토의 거의 대부분 95% 이상 이렇게 사막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을 발달시키기가 어렵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 삼각주가 있죠. 그래서 농업이 가능한 지역이 좀 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집트가 좀 더 높을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우디는 튀르키예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사막 기후와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온대 기후에 속하는 튀르키예가 인구 밀도가 더 높고요. 자, 나는 아시아, 다는 아프리카. 요거는 반대로 된 설명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21년 9월 문제. 가 나라에 대한 나 국가의 상대적 특징. 요거 지금 잘 봐야 됩니다. 결국은 나 국가의 특징입니다. 자, 나 국가의 특징 한번 봅시다. 가 국가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 그 다음에 앙카라, 수도 앙카라, 이스탄불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파무칼레, 나중에 지형 배울 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제조업. 자, 요 나라는 튀르키예죠.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 요걸로 끝나죠. 아라비아를 대표하는 나라 이름 사우디아라비아죠. 자, 그러면 튀르키예, 사우디 놓고 사우디의 특징을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석유 매장량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석유 매장량 많죠? 튀르키예보다 사우디가 많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파란색으로 자, A, B, C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윗뚜껑. 그죠? 많다. 자, 그 다음에 1인당 국내 총 생산하고 1차 산업 생산액 비율이 있는데 1차 산업 생산액 비율 한번 볼게요. 두 번째로. 요거 색깔 다르게 해서 자, 1차 산업 생산액 비율 놓고 보면 사우디가 그 튀르키예보다 적겠죠. 사막 기후니까. 그래서 적음, 낮음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랑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1차 산업 생산액 비율은 낮을 거예요. 낮다, 적다 하면은 C하고 E가 되잖아요. 그죠? C하고 E. 그럼 일단 답은 나왔네요. C가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또 따져보죠. 1인당 국내 총생산. 자, 튀르키예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둘 다 경제적으로 아주 부족함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둘 중에서 누가 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은가? 이거 세 번째로 따져보면 사우디 쪽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쪽이 좀 더 많은 거 앞판 뒷판 놓고 보면 사우디 쪽이 좀 더 많다. 그래서 뒷판에 해당되는 거 세모 이렇게 쳐보면 그죠? 동그라미, 네모, 세모 모두 해당되는 거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8번이네요. 22년도. 자, 가다 국가를 찾아 하나씩 지운 후 남은 국가 A를 쓰시오 했네요. 자, 가와 가다는 A에 표시한 국가 중 하나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수에즈 운하 나와 있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예, 요거 이집트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르푸르 분쟁 나왔습니다. 그죠? 다르푸르 분쟁 나왔고, 그 난민이 발생했고, 얘기 나오는 거, 요거 수단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블루모스크, 파무칼레, 그 다음에 자동차와 가전제품 제조업. 예, 요거 튀르키예죠. 자, 이 나라를 모두 제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집트, 수단,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남은 나라 여기 하나 남았네요. 자, 아라비아 반도 끝에 이렇게 뽕 하고 튀어나온 곳 여기 아랍에미리트죠. 자, 줄여서 UAE라고 많이 쓰는 나라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설명을 이제 봐야 되겠네요. 흑해 연안에 위치한다. 흑해가 어디냐면요. 흑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룬 곳은 아닌데, 자,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이게 지중해잖아요. 그죠? 지중해가 요렇게 그리스까지 해서 요렇게 있는데 요 그리스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튀르키예와 이 우크라이나 요렇게 둘러싸져 있는 바다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요렇게 안쪽으로 생긴 요 바다 있죠? 요거. 자, 요게 흑해입니다. 요게 흑해 위치를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 흑해 연안이 위치한다. 그럼 요건 튀르키예만 요 해당 요 설명에서는 맞겠네요. 아니고요. 자, 사헬지대에 위치한다. 사헬지대에 위치한 거 수단이겠네요. 아니고요. 국가 내에서 크리스트교 신자 비율이 높다.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죠. 자, 지중해성 기후를 이용하여 오렌지를 규명한다. 지중해성 기후는 튀르키예에서 나타나고, 자, 여기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도시인 아부다비와 두바이 나왔네요. 그래서 금융산업 이런 게 발달했다. 요게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예, 요것도 문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세 국가의 주화, 동전이죠, 동전. 자, 세 국가를 한번 어떤 국가인지 봅시다. 자, 주화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한대요. 아, 유럽과 아시아 양쪽 나라에 걸쳐 있고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소개돼 있네요. 예, 나오는 나라가 참 자주 나옵니다. 그죠? 여기 튀르키예죠. 자, 그 다음에 나번 나라 보면 주화에는 신성한 두 모스크의 수호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두 문구 속 두 모스크는 이 국가의 메카와 메디나에 있다. 메카, 그죠? 이슬람교의 최대 성지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답번을 보면 주화에 코르크 참나무가 새겨져 있다. 이 나무는 수목농업, 우리 수목농업 한번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지중해성 기후죠. 대표적인 경엽수로 지중해에 접한 이 국가의 북부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아, 지중해를 북쪽으로 접하고 있는 국가군요. 그러면 이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번은 일단 요게 이제 튀르키예죠. 그죠? 가번이 튀르키예.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나번이면 나머지 하나 다번이 A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A 나라는 어디예요? 바로 튀니지죠. 자, 그래서 튀르키예, 사우디, 튀니지 요렇게 연결을 해보면 BCA겠네요. BCA 하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잘 풀어봤고요. 자, 7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사실 요 단원이 문제인가 하고 살짝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요 단원에서 내용을 보면 풀 수 있어요. 자, 이 지역은 소련이 붕괴하면서 과거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이라는 국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국가가 여러 공화국들을 포섭을 해서 연방 국가로 있었는데 이게 붕괴되면서 다양한 민족과 언어 집단에 따라 여러 국가로 독립하였어요. 그죠? 요게 이제 199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특히 유럽 문화, 건조 문화, 동양 문화가 접하는 문화적 점이지대. 점이지대라는 건 점점 변해간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막과 스텝이 넓고 텐산 산맥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있다. 일단 이 지역의 이름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러시아와 이쪽이 이제 러시아잖아요. 그 주변 국가들 위주로 문화적 점이지대가 나타나려면 자, 유럽 문화가 있고요. 여기 건조 문화가 있고요. 여기에 동양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유럽, 건조, 동양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 예, 지도상 위치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C 지역이고 C 지역을 우리가 보통은 중앙아시아라고 하죠. 그죠? 스탄달린 나라들.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 요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년 수능 7번 AD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두 지역이 섞여 있네요.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A. 자, B 여기 뭐였더라? B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온 요 반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얼마 전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유명했죠? 카타르죠. 카타르. 자, 그 다음에 C 나라는 인도네시아. 오랜만에 뵙네요. D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사우디, 카타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우디는 최대 도시인 두바이를 어쩌고 저쩌고 이제 두바이는 이거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설명이죠. 아니고요. 자, D의 주요 수입품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수입을 할까요? 철광석, 보크사이트 이런 게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죠. 이것도 아니고요. B는 A보다 카타르는 사우디보다 천연가스 수출량이 많다. 이 천연가스 하면 우리가 카타르와 이란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카타르는 나라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다 했습니다. 요게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네시아보다 GDP 중 2차 산업 비율이 높다. 2차 산업 비율 우리가 광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네시아보다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3차 산업이 발달하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고요. B와 C는 카타르와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체이다. 일단 카타르는 태평양 연안에 있지 않죠. 자, APEC이라는 거 나중에 8단원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역 이름을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 그 다음에 저쪽 미국을 포함한 이 환태평양 국가들이 APEC을 형성하고 있어요. 카타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또 풀어봤고요. 이제 6단원 문제도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